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 되었네요. 제가 이 책을 읽고, 하는 일이 조금 많아가지고, 이제 겨우 방송을 찍으러 들어왔어요. 잠깐. 휴대폰을 좀 소리 좀 줄일게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제가 드디어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이제 마무리 이제 시간이에요. 네, 제가 이 책을 굉장히 흥분이 되면서 책을 굉장히 즐겁게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단숨에 부가 늘어나는 그런 쾌감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늘 이제 내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실행해 나가는 거를 조금 팁을 얻으셔서 그리고 조금 더 정말 진심으로 가장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정말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이제 이 책을 진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면서도 거의 이 책을 사시는 10%의 분들만 앞에 조금만 읽고 책을 덮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근데 우리 정말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책을 다 읽는다고 해서 내가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팁을 얻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팁을 얻어서 우리가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저 또한도 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을 딱 보면서 그래, 나도 진짜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50이 되기 전에 정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집중을 하면서 봤던 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149쪽에, 부자는 현재에 집중한다 내용을, 시작으로 내용을 이제 이따가 목표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두 명의 자동차 판매사가 있어요. 판매원이 있는데 벤하고 로이는 교육 수준과 배경 그리고 은행 잔고가 완전히 똑같은 그런 어떤 조건이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유일하게 달랐던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벤은 항상 문제를 가정했고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 로이는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일을 시작한 첫날 벤은 계속해서 판매원들을 관찰하고 판매에 관한 책을 읽는데 온 시간을 썼고 로이는 무엇을 했을까요? 현재에 집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바로 손님들에게 자동차를 사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종일 손님에게 상품을 구매로 부추긴 거예요. 근데 바로 로이가 자신이 정말 형편없는 판매원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자신이 세일즈하는 그런 그러니까 세일즈 피치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잘못됐고 또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구글에 몇 시간 동안 검색을 한 거죠. 그래서 첫날에는요, 두 사람이 모두 자동차를 판매를 못했어요. 자, 다음날 벤은 다른 지역의 판매원이 결함이 있는 차를 팔았다가 고소당했다는 뉴스를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사장은 대리점에 결함이 있는 차는 없다면서 벤을 안심을 시켰는데 벤은 어떻게 했을까요? 벤은 그 뉴스에 온통 정신이 쏠려서 둘째 날은 자동차 결함에 대해 배우고 자기가 맡은 구역의 차들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조사하면서 하루를 다 보냈어요. 반면 로이는 유일한 문제인 자동차 판매에만 관심과 노력을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세일즈 피치를 효과적으로 바꿀 비결을 조사해서 배웠어요. 덕분에 로이는 그날 아침에 차 한 대를 팔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둘째 날 로이는 한 대를 팔았죠. 벤은 한 대를 팔지 못했어요. 자, 다음 날 벤이 로이에게 말을 걸었을 때 로이는 나는 협상이 너무 골칫거리야. 고객과 대하는 게 정말 골칫거리야. 자동차 판매를 하는 건 정말 골칫거리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벤은 단 한 명의 손님과도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겠죠.
왜? 나쁘게 된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협상하는 법부터 배워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날 벤은 또 하루 종일 대리점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판매원들에게 협상하는 것을 물었어요. 반면 로이는 훌륭하게 세일즈 피치를 하고 또 손님과 협상할 때 가죽 시트 가격을 할인해주는 판매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게 된 덕분에 차를 4대나 팔 수 있었대요. 셋째 날 벤은 여전히 한 대도 팔지 못했고 로이는 4대를 팔았어요. 자, 다음 날 로이에게 전날 차를 산 손님이 화가 잔뜩 나서 찾아왔고 로이가 차를 파는 데만 급급해서 차량의 세부 사항을 잘못 설명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로이는 손님에게 사과를 하고 환불을 해줬어요. 자, 이 모습을 보고 벤은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서 그날은 온종일 대리점에 있는 모든 차량의 세부 사항을 암기하는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자, 그러면 벤이 차량의 세부 사항을 암기하는 동안 로이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로이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한 뒤에 전날과 똑같이 판매를 시도했겠죠. 자, 덕분에 로이는 6대의 차를 팔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벤은 넷째 날도 한 대도 팔 수가 없었어요. 자, 닷새 날, 벤과 로이는 대리점 사장의 사무실로 불려가서, 로이는 실수를 좀 했지만 11대의 차를 판 상태였고, 게다가 문제를 직접 처리했기 때문에 실수했을 때 해결하는 법도 알고 있었어요. 반면에 벤은 실수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차도 전혀 팔지 못했고, 벤은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필요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말이에요. 저는 experience is important라는 그런 그 영어 속담이 있잖아요. 경험은 가장 중요하다.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항상 제가 사업에서 실패를 하고 월급쟁이로 정말 생계를 이어나가야 할 때 항상 제가 그 다이어리를 저는 항상 갖고 있었는데 너무 거기다가 제가 속마음도 쓰고 제 계획도 쓰고 날마다 데일리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쓰는 것들을 굉장히 즐겼어요. 저는 거기에 항상 들어있는 말이 experience is important 이 말이었어요. 경험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것만큼 지금 로이가 부딪혀서 실수하고 또 실수한 부분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부딪혀서 성과를 내는 거에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벤은 정말 이론적인 내용만을 연습을 한 거잖아요. 아, 나는 키스를 책으로 배웠어. 나는 사랑을,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 이런 그런 내용의 다른 드라마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했잖아요. 내용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책에서만 배워서 정말 내가 행동으로 표출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 벤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장은 로이에게 보너스 봉투를 건네면서 판매 실적에도 고마워했고 또 지금까지 대리점에서 일한 사람 중 가장 일을 잘하는 판매 사원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자, 그리고 사장님은 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벤, 우리에게는 판매 실적을 올릴 사람이 필요해요. 왜 이번 주에 단 한 대도 팔지 못한 거죠? 벤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제가 한 대도 팔지 못한 걸 알아요. 하지만 손님들께 아무 실수도 안 하도록 일단 대비하고 싶었어요. 다른 판매원들이 화가 난 손님 때문에 차량의 세부 사항을 깜빡해서 또 소송 때문에 곤란을 겪는 걸 봤어요. 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확실히 예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벤, 당신이 지금껏 제기한 문제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가끔 손님들이 화가 나서 찾아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자동차 결함으로 고소당한 적도 없고요. 당신이 집중할 일은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무엇이든 현재 눈앞에 놓인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차를 파는 일이 되겠네요. 오늘 차를 한 대도 팔지 못하면 당신은 해고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당연하죠. 저 같아도 쓰지 않겠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사업은 매출이거든요. 매출이 일어나서 매출로 인해서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업은 할 수가 이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을 올리는 일이에요. 자, 그날 내내 벤은 차를 팔려고 노력했지만 로이가 첫날 겪었듯이 똑같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고 구매를 권유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즉 차를 한 대도 팔 수 없음을 의미해서 퇴근 무렵 벤은 실력 부진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반면 로이는 그날 7대를 더 팔았고 한 달도 안 돼서 대리점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판매 사원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큰 실수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 로이는 몇 가지 큰 실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실수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 실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방법을 찾은 거죠. 자, 배경이 똑같은 두 사람에게 똑같은 업무를 줬는데 왜 벤은 실패하고 로이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주 단순한 이유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로이는 일단 행동했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했고 벤은 행동은 거의 하지 않고 오로지 가상의 문제에만 집중을 한 데 있어요. 벤은 완벽증에 빠졌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성공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무조건 행동하라고 합니다. 자, 행동은 거의 항상 실수를 낳는데요. 그러나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실수하지 않고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자, 내가 당신 머릿속에 주입하려는 가장 큰 교훈은 더 빨리 실수할수록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잘 안 했어요. 저는 나중에 이제 자라서 제가 40대 이후에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저와 대화하고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해서 이제는 생각을 좀 해보고 저하고 대화도 많이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어땠냐면 제가 사실 꿈도 잘 꾼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일어나기 전에 정말 안 좋은 꿈은 미리 예지몽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신기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도 너무 진짜 당황이 되는 게 얼마 전에도 꿈을 꿨는데 어 저는 사실 태몽인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임신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태몽인 줄 알았는데 정말 태몽 같은 정말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예지몽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결과를 보니까 다행히 정말 잘 해결은 됐는데 정말 제가 그 꿈만 꾸면 정말 큰 회오리 바람처럼 저한테 막 진짜 감정적으로 너무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와 정말 저도 야 내가 정말 안 좋은 일은 나를 미리 예지몽으로 알려주니까 정말 조심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또 한 번. 근데 예전에도 저는 제가 뭔가 이제 제가 23살 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취업을 하고 싶지 않았고 어렸을 때는 저는 항상 강남에 대한 꿈이 컸어요. 강남에 가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서울을 상경을 딱 해가지고 이제 시골 촌놈이니까 제가 서울을 갈 일이 별로 없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고3이 되기 전에 제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이제 그 MTM이라는 연예기획사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갔을 때도 그때 이제 서울 상경했고 그러면서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 했었고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 뮤지컬 배우가 되는 그 원서를 내면서 또 시험을 봤죠. 네. 그런 것도 해보고. 근데 이제 제가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과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20살이 딱 됐을 때는 미인의 기준이 완전히 이렇게 아름하고 눈은 이따만큼 완방울하고 머리는 정말 이렇게 예쁘게 길고 몸은 진짜 S라인이 탁 돼야지 되는 그런 그 미의 기준이 그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틈에 제가 껴서 뭔가를 해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방송을 하고 싶었고, 연예인이 되고 싶었고, 저는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완전히 끼가 완전히 끼를 타고난 사람이 저는 생각을 하고, 정말 그 끼를 주체를 못해서 정말 괴로워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진짜 시도는 해봤어요. 실패를 하더라도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되질 않더라고요. 제가 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타고난 미인도 아니고, 뭐, 이마도 이렇게 넓어가지고, 뭐, 큰 사람도, 진짜, 볼은 조그맣고, 이마는 넓고, 완전 미인형도 아니고, 정말 될 수가 없었어요. 점점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트렌드가, 정말 개성적인 얼굴도 정말 미인으로, 느껴지고, 그래, 세련된 마스크로 이렇게 봐주시고 하는 때가 왔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매력 어필을 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죠. 저는 그래서 서울을 상경을 딱 하기도 한 게 이제 그런 때. 그리고 제가 이제 강남을 이제 가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렇게 뭔가 혜택을 받은 사람처럼 그냥 그 자체로 걸어서 거기서 햄버거를 사 먹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기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남에 대한 꿈이 항상 컸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목돈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자. 이런 게 항상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도.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딱 또 친구가, 제가 직장 예술계획이라는 그런 기획사에 이제 취업을 딱 했는데, 친구가 자기 혼자 도저히 못 있겠다고 저한테 직장에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되게 웃겼죠. 애들이었죠, 애들. 그리고 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언니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서 저를 직장을 못 나가게 했어요. 아파가지고 못 다니겠다. 저도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네. 근데 그때 거기를 다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때 좀 직장 생활을 했으면 늦깎이 인생으로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게 제 길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으니까 그렇게 제가 했겠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걸 계획을 하냐면, 목돈을 만들어서 나중에 목돈으로 내가 돈을 굴리자. 그러면 내가 목돈을 들여서 하는 가게를 오픈을 하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유아복 체인점을 딱 하면, 23살밖에 안 됐는데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템을 잘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목돈을 들여서 그걸 해야겠다 딱 해서, 제가 꿈속에서 어떤 장소를 딱 봤고, 그 장소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거기가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딱 갔더니 새가 비싼 가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이게 자동문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데가 거의 없었는데, 제가 봤던 그 장소의 가게는 자동문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던 데예요. 거길 보고 저희 아빠도 50대에 이미 아빠가 일선에서 물러나셔가지고, 아빠가 벌어놓은 부동산이며 뭐며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임대업을 하셨었어요. 근데 아빠가 그걸 딱 보더니 가게자리가 비싸다는 거죠. 아빠는 워낙 시내에 계셨었고, 그러면서 거기는 동네였었는데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가게세가 좀 비쌌는지, 건물이 새 거여서 비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빠는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꿈속에서도 그 자리를 봤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돈을 엄마한테 좀 빌리고, 아빠한테도 제가 대출을 받아달라고 해서 제가 그걸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실패를 할지 안 할지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행동으로 붙여서 저는 조금 빨리빨리 실행을 했던 편이었던 거예요. 추진력이 정말 제가 그 가게를 이렇게 가서 내가 이 가게를 하겠다 하고 그 인테리어를 하고 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어요. 돈을 구하고, 아빠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엄마하고 아빠한테 부탁을 해서 돈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가게를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픈에 인테리어까지 하고, 그 가게를 시작을 하는지 일주일도 안 됐고, 유아복 체인점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충남북 지역에서 제가 한 달 만에 거기에서 전국 그 충남북 지역에 3위를 했더라고요. 저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판매하는 기술은 타고난 것 같아요. 판매하는 거.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해서 하나를 사러 온 사람한테 이것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거랑 같이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 상품은 지금 이렇게 구매를 했을 때 10%의 할인 들어가는데 어떠세요? 이러면서 제가 권하고 또 이게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구매하고 싶은 그 충동을 느끼게 하는데 좀 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행동을 해서 저도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어요. 제가 마냥 꿈만 꾸고 그래 반대하고 여기는 비싸 아빠가 여기는 비싼 자리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포기를 했더라면 아마 사업은 해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돈은 진짜 버는 데는 저는 타고난 것 같기는 합니다. 실패도 자주 해요. 왜? 다른 걸로 부족한 부분으로 타고난 게 저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실패를 한 케이스인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행동은 거의 실수를 낳고 실수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또다시 왜 이렇게 내가 됐을까? 생각할 수도 없어요. 마냥 승승장구하면서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고 그만하게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은 더 이상 확장돼서 성장하지도 않고 더 이상 무너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자꾸 시도하고 실패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사람 관계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성공 이렇게 그 사업 뭐 이런 거에서 실패를 반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했던 사람은 성공 느낌, 성공 경험으로 인해서 더 크게 점프업이 돼요. 그게 저도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요. 하지만 그 방법을 찾는 데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고통스러울 때도 많고 내 자신을 진짜 옛날에 정말 나약했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달라요. 제 자신을 예전에는 셀프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진짜 우울했고 힘들고 남을 찾으면서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을 했고 했지만 남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강했지만 지금의 저는 제 자신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탓이야. 내 탓이네. 나는 여기서 어떤 걸 잘못 경영을 했을까? 어떤 걸 잘못 왔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힘이 있고 그러면서 저한테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난 널 믿어. 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부추겨주고 내 자신을 믿어주는 셀프 리더십이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달라졌죠? 네, 그래서 정말 과거에 행동을 해서 실패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셀프 리더십이 생겼고 그냥 평탄하게 그만한 사람이 갑자기 인생이 후반기에 딱 들어섰을 때 갑자기 어떤 상황 누구도 몰라요. 인생은 새옹지마잖아요. 누구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한 번도 그 일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한 혼란을 겪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패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다시 한번 움직이시고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일어나시고 또 한번 올라왔다 실패하시고 또 한번 올라왔다 실패하시고 바닥을 딱딱딱 쳐보셔야 그냥 일반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앞서서 성장이 되어 계실 거예요. 분명해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어제도 저희 남편이 지금 갈비집을 따로 이제 한창 오픈 중에 있어요. 저희 집 근처로 오거든요. 거기 뒤쪽에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막 두드리시면서 아직 이제 오픈 준비 중인데 할머님이 두드리시면서 사람도 잘 몰라보세요. 그러면서 왜 우리 집에 있는 과일을 다 따갔어?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경찰 불러 막 이러시면서 그러시던데 저는 할머니 여기 내려가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치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혼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100세 시대에
정말 그래도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건강한 삶을 살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경제적인 그런 기본 바탕이 돼야지만 우리가 정말 유체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을 때가 왔을 때 우리 건강을 챙기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유 있게, 그리고 내가 좋은 곳 장소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걸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어른 노릇을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용돈도 팡팡팡 드리고 해드리고 싶은 거 다 해드리고, 내 자손들에게, 내 조카, 내 자식, 내가 주변에 돌볼 수 있는 사람들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며칠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90세, 100세까지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챙기고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했어요. 그러려면 정말 알렉스 베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빨리 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자 됩시다. 네, 여기에서 제가 남은 인생도 가난하게 살 텐가라는 대목에서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지는 걸 이야기해 봐 드릴게요. 자, 내가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없겠죠. 자, 내가 남은 인생을 가난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 저는 비참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머님께서 그러더라고 저한테.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내가 93살인가 96살이라고 하셨나? 96살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앞에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부축해드렸더니 저를 이리 와 가가지고 가서 확인해. 우리 과일 왜 따갔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난하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 했죠. 가난하면 혼자 그렇게 외롭게 쓸쓸히, 할머님이 외롭다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할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있다고 경찰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몇 번씩이나 잃어버리셔서 경찰분들께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했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거는 정말 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근근히 뭐 오늘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그 돈 문제도 해결 못 해가지고 힘들어할 것이고, 늦지막히 아기를 낳아서 아기한테 정말 아기를 돌보느냐고 돈도 벌 수가 없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혼자 버는 거 요즘 혼자 벌어서 살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같이 벌어야지 될 만큼 저희는 지금 경제적인 그 어떤 그 자본주의 사회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한테 주는 영향도 좋지 않을 거고, 저는 정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끔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월등히, 정말 저는 친구들 만나거나 이러는 것보다 저는 제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사람들 만나는 게 훨씬 전 좋거든요. 제가 벤치마킹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행복한 부부, 제가 존경할 만한 부부들이 좋아요. 남들은 사실 나는 불행한데, 아우 진짜 저 맨날 지 신랑이랑 기분 좋고 행복한 거 얘기하고, 지 신랑이 자기한테 잘하고 있는 거 얘기하고, 그럼 질투하고 막 승질나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나도 그렇게 될 거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남편하고 조금 안 좋아, 그래도 저는 그 행복한 부부들하고 대화하는 게 좋아요. 네. 저는 행복 바이러스를 믿거든요. 저도 행복해야지만 남들에게 행복 바이러스 주듯이 행복한 사람들이 저한테 붙어 있는 게 좋아요. 네. 저는 그래서 자신감 없고 이런 사람들도 별로 싫고, 목소리 톤에서도 자신감이 있고 대신에 남들을 이렇게 자신감이 있지만 좀 깊이감 있는 사람이 좋아, 인성적으로. 네, 행복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을 배려하고. 저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긋지긋한 직장에서 30년을 더 일해야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버텨내야죠. 그러면서 내가 내 목표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야, 30년 동안. 그러면 돌 것 같아요, 저는. 저는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저는 제일 마냥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혼자 사업을 했을 때 몰랐던 부분, 남의 돈을 먹는다는 게, 벌어온다는 게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정당하게 나는 벌겠어. 그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저는 하면서도 정말 장단점이 있었거든요. 어려운 부분, 그리고 내가 혼자 사업을 했을 때 몰랐을 부분들, 고용인이 돼서 남한테 부려짐을 당하는 사람들의 심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오너의 입장에서는 아, 그 사람이 했던 부분의 불합리성, 이런 것들을 또 봤던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오너도 만나봤고, 그렇지 않은 오너도 만나봤는데, 정말 저는 직장 생활을 한 게 좀 고통스러웠지만 좋은 경험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30년 동안 일해야 된다면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직장 생활이 맞는 분들이 계세요. 이 책에서 말하는 트래픽 파이터, 안정적인 삶을 그냥 추구하면서 그냥 그 뭐지? 팔팔 끓는 그런 냄비 안에 갇힌 개구리처럼 그냥 그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것들을 그냥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거에 안정감에 취해서 그냥 모르고 그냥 살겠죠. 근데 저는 싫어요. 저는. 자, 내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먹여 살리지 못하면 정말 비참하겠죠. 정말 그냥 월급 가지고 그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먹여 살리지 못하면 찢어지겠죠.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서. 네. 죽을 때 이 모든 일을 후회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 생에서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도 없고, 정말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이 모습에 제가 가장 좋거든요. 그거는 좋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정신적으로 저를 돌볼 수 없었던 시절이 싫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죽을 때 이 모든 일을 후회하게 된다면 아마 저는 눈을 감으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눈을 감으면서도 갑자기 죽는 생각하니까 창피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왕 태어났어. 지금까지는 내가 만족하지 못할 삶을 살아서 음,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알고 내 인생을 바꾸겠어 하면서 정신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모든 걸 바꿔 나가겠어 생각한 순간부터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저는 과감히 도전했고 저는 과감히 바꾸고 있고 내 삶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걸로 정말 죽을 때 저는 그래요. 내 삶에 충분히 자신감 있게 살고 내 자신에게 떳떳한 강서영 잠들다 이렇게 어,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살아내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저는 그 집사부 일체에서 그 신혜라 씨가 이승기하고 그 네 명의 그 집사부일체에서 그 제자들이 찾아갔을 때 그 유언장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뭐 신혜라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의 엄마, 신혜라 잠들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그때는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 죽을 때 이 모든 일을 후회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딱 읽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아낸 내 자신을 책임지고 살아낸 강서영 여기 잠들다 이렇게 딱 하는데 정말 그게 안 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낼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남은 인생도 가난하게 살 텐가? 이 질문에 저와 똑같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잠깐 제 영상 멈추시고 다시 작성을 해보시고,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보시고, 한번 해보시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제가 마지막 인생을 살면서, 그걸로 눈물도 고이고 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에서 저는 그냥 신나게 막 부자가 되겠구나 하면서 막 신나고 룰루랄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제가 간절한가 봐요, 되게. 저는 정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는 부자는 목표를 계획한다. 여기에서 제가 읽어드릴 거 딱 여기다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썼는데, 목표 정하는 거 빨리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까지 길게 와가지고. 자, 우선 가장 큰 목표를 쓰시는데 깊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원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 집, 휴가, 자녀의 값비싼 교육비 등이 될 수가 있고, 큰 목표를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목표를 세분화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뭐 나는 집을 갖고 싶어 라고 막연히 적으시면 안 되고, 원하는 집의 스타일, 크기, 위치 등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연습이 더 간단해지도록 개인 전용기 소유, 스포츠팀 매입, 저축화 투자 같은 것을 넣지 않기를 권한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소망을 넘으면 연습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이 과제를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그런 소망들을 포함해서 마음껏 적으래요. 우선은 제가 팁을 드리자면, 우선 저는 가장 큰 목표가 뭐였냐면 월 수입 1,000만 원이 되는 것이었어요. 월 수입 1,000만 원이 되는 거, 그 다음에 30평대 아파트를 갖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면은 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 가능성이 있다. 이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소망을 이룰 수 있을 때, 저도 그랬잖아요. 마이낙스에 대출 막 받아놓고, 제가 이제 그 의류 사업을 하는데 SNS에서 하는데 누군가가 내 거를 찾아와서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모으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고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없는 돈 쪼개서 뭐를 했어요? 광고비에 투자를 했잖아요. 행동으로 했잖아요.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광고하는 게 제 그 목표의 세분화가 돼서 거기에 내가 행동해야 될 것들이 거기에 이제 써져 있는 부분의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싶은, 아니, 수입. 지금 내가 몇백의 수입이 있다면 월 1,000만 원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내가 100만 원에 뭐 200만 원 수입이 있다면 월 500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하게 자신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됐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돼야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월 수입 얼마를 딱 정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싶은 집. 예를 들면 아파트, 지금 흐름을 타시면 돼요.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쉬워졌고 월세로 들어가는 것도 쉬워졌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매입해서 사는 건데 요즘 흐름은 전세로 들어가는 추세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는 집을 갖고 싶어 하면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내가 그 집을 딱 사고 싶은 집, 요즘은 이 동네에도 전원주택처럼 집을 져서 약간 그 동네에서도 근교로 좀 벗어난 그런 쪽에 전원주택처럼 집을 예쁘게 짓는 부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집을 내가 가서 사진도 찍고 내가 그림도 그려서 내 그 방이나 아니 보이는 곳에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내 눈에 노출을 시켜주세요. 노출.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택배 막 이만큼 쌓이는 거, 결혼하는 사진, 애기 임신하는 사진, 내가 전원주택 딱 수영장이 앞에 있고 정원이 예쁘게 다듬어져 있고, 그리고 주차하는 차의 그런 대수, 내가 원하는 차는 저는 3가지가 있어요. 차 3가지, 그리고 남편과의 침실, 이런 것들을 제가 따뜻한 느낌으로 제가 그걸 붙여놨거든요. 제 사무실에 붙여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선은 구체화를 시켜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루어 보시고 말씀하시자고요. 한 번도 안 이뤄보셨잖아요. 해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뭐 세부적인 내용은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배우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에서 이게 나와요. 나와의 약속을 하래요. 여기에서
나의 약속 오늘 딱 27일 하고 요게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내용들이. 나는 부자가 되겠다 하면서 나의 약속 서명서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따로 적었어요. 나의 약속 강사형. 나는 50세까지 현금 100억 자산가가 되겠다. 월 순수익 3원 매출 올리고 하루 1,000만 원의 수익을 시스템을 통해 창출하게 되었다.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썼거든요. 자, 나는 아이를 임신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건 저한테 주는 굉장히 뭐랄까 힘? 에너지? 저한테 항상 너를 믿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어. 이렇게 확신을 주는 그런 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남편도 해주지 않아요. 부모님도 해주지 않아요. 친구도 해주지 않아요.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해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내 자신을 뭐 까짓 건 믿어주지 뭐 하시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뭐냐면 약속 아래에 서명하고 오늘 날짜를 기입하시고요. 이는 통계를 넘어서 스스로 하는 약속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부족한 대로 사는 그저 그런 인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래요. 이렇게 쓰고 나면 당연하죠. 내가 감정이 딱 주눅이 되고 위축이 돼. 그러면 그럴수록 내 자신 너니까 할 수 있어. 너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운이 트이는 운이 트이는 말버릇 거기에서 애인하고 헤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났을 때 그래 이것으로 소원은 이루어졌어. 그래 이것으로 소원은 이루어졌어.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것처럼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충분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막 생기고 진짜 몸조차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막 몸이 막 일어나지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럴 때 자신을 조금 이렇게 쉬게 내버려 두신 후에 외치세요. 안 돼도 외치세요. 그래, 이것으로 소원은 이루어졌어. 오늘은 왠지 나에게 큰 행운이 찾아올 것 같아.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난 뭐든 할 수 있어.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책의 힘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저한테는. 나를 셀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셀프 리더십을 자꾸만 확대시키고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안 되는 일도 돼요. 태몽 꾸고 엄마가 정말 안 좋은 태몽을 꿨어. 아이가 진짜 요만한 게 뭐 큰 인물도 되지 않는 정말 그런 작은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백마를 타고 온 나라를 지키는 너는 위대한 장수의 꿈을 꿨어. 이러면서 엄마가 큰 꿈으로 너는 큰 용이 하늘을 승천하는 이런 태몽을 꿨어. 너는 장차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위대한 어머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한테 받지 못했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나한테 스스로로 그 태몽처럼 나를 자꾸 부추기시고 너는 위대해. 너니까 할 수 있어. 너니까 당연히 알지. 만약에 인간관계에서도 힘들어. 네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친구들은 네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야. 너는 정말 잘났어. 너는 정말 대단해. 너와 뜻이 맞는 정말 소중한 친구가 너는 분명히 생길 수 있어. 왜? 너는 너를 믿기 때문에 너를 믿는 순간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친구가 분명히 너한테 올 거야.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이러면서 내 자신을 자꾸만 부추기고 나한테 자꾸만 자신감을 주고 힘을 찾아가셔야 돼요. 에너지가 모든 사람들을 나한테 끌어당겨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자기 인생에 어떤 꿈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약속의 내용 그 다음에 이거 서명한 페이지를 요거를 저는 찢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노트에다 썼어요. 그래서 이걸 찢어서 매일 아침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눈 뜨고 제일 먼저 생각이 스스로 한 약속이 되도록 매일 아침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월 1,000만 원이 벌겠어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는 지갑 안에 세분화해서 제가 또 다시 이루고 싶은 걸 썼다고 하지 않겠어요? 썼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 이제 뭐 남자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싱글이었을 때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나는 월 1,000만 원을 벌겠어. 그리고 거기에다 또 세분화돼서 그 전에 월 1,000만 원을 벌겠어라고 하기 전에 제가 지갑 안에 월 500만 원 내가 이제 그 결혼해서 시댁에 인사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쓴 내용을 제가 또 다른 남자친구들 저는 좀 남자친구들이 좀 많았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저는 좀 순수하게 아이 같은 게 있어서 그냥 제가 사람들은 쟤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솔직하게 그런 부분들을 딱 보여주고 친구들한테 보여준 게 나중에 제가 이렇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쪽팔리니까 해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이라고 해시태그를 달아서 유노복스 태그를 하라고 여기 적혀져 있어요. 이게 유노복스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저기 유노복스 써져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큰 약속을 할 때마다 창피하지 않고는 번복할 수 없도록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결심한 순간 우리는 이미 성공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한 삶, 기적은 별처럼 쏟아집니다. 강리치와 함께하는 부자 마인드 키워서 우리 가장 빨리 부자가 되고 우리 같이 나중에 부자가 된 사람들끼리 우리 강리치 클럽으로 한번 모입시다. 네, 여러분 우리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읽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게 이 책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고요. 같이 부자 됩시다. 파이팅하는 주말 되시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